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또는 내가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해답을 담은 철학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 배신감, 억울함, 무력감, 피해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철학은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악연은 절대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명제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악연이 아니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흔한 오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보통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죠. 뭐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사기꾼이니 도둑이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정말 나쁜 사람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은 바로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악연은 없다는 법칙입니다. 이 주장은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마치 중력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거대한 법칙의 중심에는 바로 대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자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을 오차없이 주관하는 거대한 시스템, 바로 그걸 의미해요. 아주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0.1mm의 오차도 없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보내준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이게 모든 논리의 핵심입니다. 네가 그 기운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불러들인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원인이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니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당신의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니, 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만남을 불러들인다는 걸까요? 이 철학은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의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저 사기꾼이 날 속였어.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내 욕심이 그 교훈을 불렀다. 시선이 완전히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죠. 도둑이 내 것을 훔쳐갔다가 아니라 내 집착이 에너지의 이동을 불렀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만약 내가 가진 것에 너무 집착해서 돈이나 자산을 꽁꽁 쥐고 안 쓴다면 그 에너지는 고여서 썩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자연이 그 흐름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도둑이라는 역할을 보낸다는 거예요.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 어때요? 되게 단순한 원리죠? 자, 네 번째. 그럼 이 에너지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흐름의 원리는요, 도둑이나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만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돈, 재능, 심지어 우리가 베푸는 친절함까지 이 세상 모든 것에 이 흐름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 컵 비율을 보면 정말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새물을 부을 수 있나요? 없죠. 그냥 넘쳐 흐르잖아요. 내가 먼저 컵에 물을 마셔야, 다시 말해, 내가 가진 것을 베풀거나 사용해야만 새로운 물, 즉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질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냥 불쌍하다는 동정심 때문에 내 것을 막 퍼주는 건 결국 내 에너지만 고갈시키고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잘못된 도움이라는 거죠. 반면에 상대의 잠재력을 믿고 성장을 돕는 건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올바른 도움, 진짜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인생을 망친 줄 알았던 그 악당들, 그들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당신의 뜻밖의 스승들, 지금 바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요, 내 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의 성장을 위해 온 아주 혹독하지만 꼭 필요한 스승이었던 겁니다. 이 문장, 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불난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거칠게 때려서 깨우는 행동. 겉보기엔 폭력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구해주는 가장 큰 선행이잖아요. 나에게 충격을 줬던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무지라는 잠에서 깨워준 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의 전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적을 스승으로, 금전적 손실을 성장의 교훈으로,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의 족쇄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날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재탄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밖으로 향했던 비난의 손가락을 걷어서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마법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또 다른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러 온 스승일까요? 이제 그들을 적으로 만드느냐, 위대한 스승으로 맞이하느냐, 그건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